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마중을 나와서 검색대 사이로 빼놔줬다. 지금부터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윤짜장 썰전은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말 그대로 썰 푸는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실제로 많은 관련자들의 얽히고 설킨 풍문,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허위로 비방할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전입니다. 네, 열린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국TV 정철수 PD입니다. 경짜장 썰전이 벌써 70회가 됐습니다. 최근 경짜장 썰전에서 시리즈로 기획 방송 중에 있는 마약을 덮은 세력과의 전쟁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원나무의 김현민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민주연구원의 최혁진 부원장님 오늘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회 검찰편 시무장과 검찰이 덮은 마약 사건이란 방송은 현재 무려 161만 명이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회 견찰이 된 경찰 1회편은 본편 35만 명, 요약편 87만 명, 합 122만 명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회 견찰이 된 경찰 2회는 본편의 42만 명, 요약편 29만 명 해서 합 71만 명이 시청을 해주셨고, 지난주였던 4회 견찰이 된 경찰 3회는 본편 42만 명, 요약본 41만 명에서 합 81만 명이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야,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뭐 당장 레거시 미디어들이 받아주진 않지만은 국민들은 이미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짠 하고 이 이슈가 표면화될 때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서 이 사태를 아주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을 상황이에요. 조회수만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각종 단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 이걸 이제 문서로 요약해가지고 뿌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실제 각종 SNS에 저희 그 경찰선 썰전 내용들이 짤로도 많이 돌아다녀요. 네. 여러 맞습니다. 이제 뭐 인플루언서들이 짤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요약본들을 자신들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요. 영등포 경찰서의 백효령 경정팀의 말레이시아 마약 세관 연루 사건을 덮은 세력들 중에 친검, 그러니까 검찰과 친한 언론사와 기자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축소시키고 언론 대응을 물타기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예전에 짚어주시기로는 CBS 기자들하고 한 주간지 기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초유의 최대 마약 밀반입 사건이 터졌는데 현재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좀 알 길이 없습니다. 당시 사건을 해결하고 했던 백혜령 경정은 화곡지구대로 좌천이 되어 있고요. 사건은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에서 압수한 수십 킬로그램의 마약도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서 처리되었는지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마약 유통 사건이 터졌고 이 일에 당시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도 사건이 불거졌을 때 잠깐 언론에서 떠들고 현재는 저희 열린국TV 빼고는 그 어떤 언론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하고 다루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도 백경정을 좌천시켜버리는 바람에 잡지 못한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범 일부가 활개치고 있고 그들이 빼돌린 마약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 어쩌면 수만 명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검경은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열린국TV 공짜장 썰전은 최초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이 세관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수사할 당시 수많은 외압에 시달렸던 백효령 경정이 그래도 믿을 곳은 언론이다라고 판단하고 언론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할 때 한 언론사에서 조직적으로 애초에 백효령 경정의 언론 대응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언론이 CBS 기독교 방송?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당시 그 CBS 기자들은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거나 아니면 있었다 하더라도 취재 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외압을 받고 취재를 중단한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자, 앞서 경찰장 썰전 검찰편에서 방송한 바와 같이 2023년 10월경 남부지검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인사파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호흡을 맞춘 팀은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 검사들이었는데요. 즉 인천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영등포서 관할인 서울 남부지검과 백혜령 경정팀이 호흡을 맞춰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10일 특수부였던 형사 6부가 해체 수준의 인사가 단행되었던 겁니다. 백경정팀은 압수수색 영장 등이 필요했고 검찰의 수사 공조가 필요했는데 이것을 한동훈이가 막아버린 것이죠.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 경찰서 백혜령 수사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관 연루 의혹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기까지 수많은 외압에 쌓였던 백경정은 사실상 해체 수준이었던 수사팀을 다시 꾸리고 옷을 벗을 각오로 언론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언론 브리핑 당일인 2023년 10월 10일 브리핑 직후에 이때까지 수사팀과 호흡을 맞춰왔던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 6부 검사들로부터 대검에서 엄청 깨졌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지 묻는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날 10월 10일 남부지검 형사 6부가 폭파가 아이고야. 해체가 됐어요. 네. 어허허. 그렇게 해서 마약 사건 그 업무 자체를 형사 3부로 이관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특수부를 아작낸 사람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야, 저 친구 뭐 지금 대선 주자로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네. 야, 자칫 잘못하면은 뭐 인력을- 국민의힘은 예. 대선 주자가 한동훈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죠. 누가 된다고 보십니까? 전 김문수라고 아, 김문수. 예. 아, 예. 예. 우리 최 원장님은? 그 일단 저도 뭐 한동훈인가 김문수인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그 돌아가는 모양새가 만약에 빅텐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김문수 쪽으로 전략적 선택을 할 네.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네. 합니다. 자, 한동훈은 저 때까지만 해도 인천지검 막아주고 중앙지검 막아주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남부지검 형사 6부에서 형사 3부로 마약 사건이 이첩이 되자 백혜룡 수사팀에서 신청했던 그동안 잘 나왔던 영장들이 줄줄이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백경정은 경찰 내부의 압력도 압력이지만 이때부터 검찰의 벽에 부딪혀야 했던 겁니다. 남부지검의 세관 연루자들의 영장을 백혜룡 경정팀이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하게 됩니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검사가 당시 새로 인천지검에서 남부지검 3부로 발령 나온 최세윤 검사라고 열린공감TV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경찰관 썰전 1편에서 방송했던 내용이지만 복귀하는 차원에서 왜 백혜령 경정이 화곡지구대로 좌천당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혜령 경정은 인천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온 최소영 저 검사가 고의적으로 백경정이 신청한 세관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영 검사에 대한 검사 직무 배제 요청을 한 겁니다. 네. 네. 이런 일은 경찰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감히 경찰 따위가 네. 검사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요청해? 이 괘씸하잖아. 이런 사유를 포함해서 백경정은 화곡지구대로 내쫓기게 된 겁니다. 마약을 덮은 세력 1편 검찰편에서 방송했던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용 검사는 분명 세관지검 범죄 영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당시 인천지검은 3명의 공범을 잡고도 어떠한 언론 보도도 하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최 검사도 이판사판이니 우리가 세관직원 업무용 컴퓨터 압색하려 한다는 걸 알고 최세윤을 인천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올려 영장검사로 박아놓은 겁니다. 영장 거부하도록요. 그때 저희 수사팀에 소문이 났는데 백경정님 비위 사건을 엮으려 했다고 해요. 아주 티끌만한 거라도 나오면 서울청에서 말도 안 되는 비위 사건으로 엮어서 백경정님을 올가매려 한 거죠. 경찰도 감찰팀이 있어서 거기서 수사해서 어떡하든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이 알아서 백경정님 요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일단 무죄 나오든 말든 엮고 보려 했대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한테는 백혜룡 금방 죽는다.
무리한 수사로 관세청 직원들 명예훼손했으니 10억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거고 백혜령 옆에 있다가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민사상손해배상으로 패가망신한다고 소문이 엄청 돌았습니다. 그거 백경정님 소문 다 알고 계셨는데 그래도 굳건히 버텨내신 거예요. 죄송하죠. 진짜 저렇게 버텨내신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참. 결국 2024년 7월 18일 백현영 경쟁은 화곡지구 대장으로 쫓겨났습니다. 19일 경고 통지도 받았는데요. 경고 사유에는 검사 직무 배제 요청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최소영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요청이 좌천 사유에 포함이 된 겁니다. 네. 아니 그는 권리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권리를 행사한 건데 그게 맞습니다. 왜 좌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제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영장 발부 자체를 이렇게 거절하는 케이스들은 종종 뉴스에서 보는데 네. 범죄 혐의가 있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영장 청구 요청하는데 그거 자체를 검사가 거절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했다고 저런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네. 수사를 해요? 경찰도 나름 네. 자존심이 있는데 예. 경찰에서 내린 징계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네. 영등포수 백현영 수사팀과 호흡을 맞췄던 다국적 마약 조직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당시 형사 6부 이준동 부장검사, 조혁 검사, 김지훈 마약 검사 등은 다 인사 조치를 당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백현영 경정은 분노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길이 없었고 백경정이 할 수 있는 일은 대한민국 최대 마약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묵살시키고 외압을 행사한 검찰과 경찰 윗선과 세관 연루 의혹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한 언론사 기자가 연락을 해왔답니다. 네. 이때가 기자와 이 사건에 대해서 최초 이야기하게 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CBS 노컷 뉴스의 김구땡 기자였습니다. 아, 백현영 경쟁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억울함과 예. 분노에 대해서 서심없이 예. 있는 그대로 예. 사실만을 김구땡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 CBS 노컷 뉴스의 김구땡 기자는 경찰청 출입 기자였다고 합니다. 흔히 검찰이나 경찰 출입 기자들 중에서 차장급 캡 들어보셨죠? 시경 예, 캡. 혹은 바이스라고 네. 부르는데 김구땡 기자는 바이스였기 때문에 믿고 그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백현영 경쟁이 김구땡 기자에게 힘주어 항변하듯이 진실을 토로했던 일은 검찰의 조직적인 사건 방해와 외압 행위였다고 합니다. 남부지검 6부를 폭파하고 결국 백현영 경정을 좌천시키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 달 뒤에 네. 최초 세상에 나온 기사는 경찰 외압 의혹에 대한 기사만 나온 겁니다. 검찰 얘기가 싹 빠지고. 네, 예. 바로 저 CBS에 보시면 노컷 뉴스라고 저 밑에 보이시죠? 네. 예. 저기서 이 화면에 보시는 기사를 단독으로 낸 겁니다. 예. 김구땡 기자가 2023년 11월 15일 최초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인데 단독 스스로 침 뱉는 것 세관마약 수사팀에 전화한 고위 경찰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즉 예. 조병로 경무관과 인천세관과의 관련 이야기만을 다룬 기사였던 겁니다. 네. 그마저도 조병로 경무관을 A 경무관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름도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예. 백현영 경쟁이 그토록 강조했던 2023년 10월 10일자 남부지검 특수부 해체 수준의 인사파동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선 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검찰 이야기는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청 출입 기자 바이스의 기사가 단독으로 보도가 되자 다른 출입 기자들도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에도 두 차례나 단독으로 보도를 했지만 모두 경찰의 외압 관련 이야기만 국한에서 다루어서 기사를 내보냈는데 검찰은 빼고. 이게 바이스의 역할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이스라 하면 CBS 바이스. 네. 예.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캡이니까 예. 다른 그 취재 기자들한테 예. 이것만 해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현영 경정을 찾아온 기자들에게 검찰의 외압과 조직적 수사 방해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매번 경찰 외압 관련 보도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함과 불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까 그 우리 기사 제목을 그 뭐 통상 뭐 야마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거로 보면은 단순히 뭐 검찰을 빼준 정도가 아니라 방어해 준 것 같아요. 스스로 침 뱉는 뭐 이래서 경찰이 자기 스스로 헛발질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확 만들고. 그렇죠. 네. 그 아마도 처음에는 네. 그래도 검찰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니 네. 차후에라도
보도하지 않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던 중에 오마이뉴스에 이병환 기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병환 기자는 기자 생활 20년 차의 베테랑 기자입니다. 그가 백현원 경쟁의 검찰 관련 이야기를 잘 경청해 듣고 취재를 해서 총 3회에 거쳐서 시리즈로 검찰 관련 이야기를 충실하게 다뤄서 보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 화면에 보시는 기사들이 오마이뉴스 이병환 기자의 기사들입니다. 예. 첫 번째 기사는 2024년 8월 14일 백현원 경장은 왜 인천공항세관을 주목했나 추적 영등포경찰서 역대급 마약 수사 막전 막후 1편이었는데 배에 가린 한국 조직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24년 8월 16일 마약 공범 세범이 세관 직원 말하고 2명은 같은 인물 찍었다라는 보도를 했었고요. 세 번째로 2024년 8월 19일 백현원 경정은 왜 남부지검 검사 직무 배제를 요청했나라는 시리즈로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세 개의 이병헌 기자의 시리즈 보도는 일파만파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급기야 2024년 8월 20일 행정안전위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세관연루 마약 외압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이날 백경정이 직접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김찬수 영등포 서장, 고강효 관세청장과 진실 공방을 벌였었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도 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영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김창수 서장은 전담팀을 대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꾸리라고 지시했고 본인이 모든 명령을 하달했고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 수행을 했는데 조직원들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꼽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9월 20일 날 백혜룡 증인에게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합니다. 백혜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브리핑과 관련해서 김찬수 증인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게 맞죠? 브리핑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 과정을 경찰서장님과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 9월 20일 이전까지 브리핑에 대해서 또는 수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김찬수 증인이 단 한 번이라도 증인에게, 백혜룡 증인에게 잘못되었다,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자,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겁니다. 수사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하고 직속상관에게도 보고했던 내용을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브리핑 준비까지 부하직원과 다 맞췄던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백혜룡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찬수 증인이 9월 20일 날 용산 이야기를 한 게 맞죠? 분명합니다. 김찬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용산 증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오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두 사람 중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자가 범인입니다. 맞습니까? 김찬수 증인?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이런 상황이면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청장에게 보고까지 하고 브리핑 계획이나 수사 내용을 공감하고 설명하고 같이 논의했던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은 당연히 백혜룡 증인의 진술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백혜룡 증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백혜룡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당시에 김찬수 소장이 백혜룡 증인에게 용산을 언급하면서 전화한 날짜와 시간이 9시가 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9시 한 3분쯤 되는 걸로.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증인께서 영등포도 과장으로 계실 때 김찬수 서장이 과장에게 밤 9시에 전화하는 일이 흔한 일입니까? 그때 밤에 전화한 거 처음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겁니다. 갑자기 계속 자리오던 수사를 밤 9시에 전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많은 국민들은 여기에서 의심을 갖는 겁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하급자는 분명히 용산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온전히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급자인 김찬수 증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 국민들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누가 책임을 면탈하고자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문제는 이 당시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백혜룡 경정이
준비하고 있었던 국회에 미리 제출한 자료 있잖아요. 네. 네. 그걸 후속 보도를 내겠다고 하면서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CBS 노컷 뉴스의 김구땡 기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기사도 안 나왔어요. 그 오마이뉴스가 자료를 받아가고요? 이미 네. 검찰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는데도 네. 그는 사회부 기자에서 법조팀으로 옮긴 직후였다고 합니다. 법조팀이면 검찰 출입할 텐데. 네. 네. 청문회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용산이 이제 하다가 마약 사업까지 하는 것인가 하는 의혹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일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외압과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또다시 CBS 노컷 뉴스의 김구땡 기자가 청문회 직후 백혜련 경장을 찾아왔습니다. 예. 네. 김구땡 기자는 백혜련 경장을 재차 찾아와서 CBS에서 외압의 실체를 알리겠다. 5명으로 TF팀을 꾸렸다. 세관 피의자들까지 행적을 취재할 것이다. 라고 각오와 다짐을 다시 알려왔다고 합니다. 네. 다시 김구땡 기자의 불타오르는 의지에 백혜련 경장은 제대로 외압의 실체를 세상에 알릴 수만 있다면 특히 검찰과 한동훈의 민낯을 세상에 제대로 알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김구땡 기자를 믿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자 김구땡 기자는 덧붙여 말하길 우리가 취재를 하고 있으니 단독 심층 취재를 하겠다. 다른 언론사와 접촉은 제발 자제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한테 주면은 자기들이 이제 특종하는 게 빛이 네. 바래니까. 네. 예. 그러면서 그때 CBS의 김구땡 기자는 검찰 특수직무 유기 의혹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가장 많이 받아갔다는 겁니다. 문제는 동시에 타 언론사 기자들의 빗발치는 자료 요청에 CBS 김구땡 기자가 다른 언론사의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 다른 언론사의 취재 및 인터뷰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보도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자기를 예. 위해서 네. 딴 언론사에 네. 협조 요청해도 지금 네. 뿌리치고 있는데 그럼 보도해야지. 그때 MBC 한겨레 등에서도 심층 취재하겠다고 아이고 찾아왔는데 MBC가 했다면 CBS에서 심층 취재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 보도 나가간 이후에 하시면 될 겁니다라고 미루었다는 거예요. 참.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게. 한참 뒤에 CBS 보도가 안 나오니까 예. 네.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한겨레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터뷰에 응해서 미싱 링크라는 방송을 보도했는데 화면에 보시는 저 한겨레 제작한 미싱 링크 1, 2편 백혜련 폭력편은 2024년 11월 이후에부터 네. 취재하기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끝나자 찾아온 여러 기자들 중에서 이 CBS 기자 때문에 결국에는 그 청문회가 9월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11월까지 거의 2달 가까이 예. 이 사건을 제대로 세상에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세상에선 다 잊혀지고 이 네네. CBS 김구땡 기자 뭐야 이게 도대체? 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청문회가 딱 끝나니까 또 한 명의 기자가 찾아왔답니다. 헐레복도 찾아와서 2024년 8월 말경부터 무려 4차례나 자신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네. 한겨레가 보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똥줄이 탄 그렇죠. 어떤 네. 조직에서 네. 이번에는 자기들과 가까운 또 다른 기자를 보냈다고 생각이 보낸 드는 것이죠. 거라고 볼 수밖에 네. 없겠어요. 그가 예. 바로 모 시사주간지의 제이모 기자였다고 합니다. 아 주간지 기자. 네. 예. 예. 백경정은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익히 이름과 얼굴을 잘 알고 있는 저 네. 제이모 기자에게도 검찰의 외압과 수사방해 자료를 보내주고 상세히 네. 알려줬다고 합니다. 야 세상에 그 주간지 기자 중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게요. 예, 예. 네. 너무 안 알려주시니까 내가 네. 온갖 사람들을 막 상상하게 되네요. 근데 저 제이모 기자가 예. 예. 갑자기 모 공중파 탐사 프로그램에 김모 PD를 대동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 제이모 기자는 심층 취재를 한다고 한다면서 백혜련 경정에게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받아갔고 기본 자료는 국회 윤건영 의원실에서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공중파 김모 PD와 함께 와서 자료를 이제 챙겨가면서 심층 취재 중에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이 공중파를 통해서 이 탐사 프로가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백혜련 경정이 많은 자료를 주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한 것 중에 대부분이 검찰 관련된 얘기였던 거예요. 그렇지. 네. 네. 아무래도 그게 전혀 안 나오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모 공중파에서는 탐사 프로그램이 나간 거예요. 예. 나갔는데 그 제이모 기자가 거기 출연을 해서 상당 분량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지가 취재한 것도 아닌데. 그랬는데 백경정이 힘주어서 이야기했던 검찰 외압과 수사방해 관련된 내용은 다
단 한 건도 나가지 않아요. 예. 야,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검찰 빨대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백혜룡 경정이 네. 베테랑 수사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다라고 할 때는 네. 충분히 사건화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유출하지. 그럼, 나중에 그렇죠. 뭐 무고죄나 이런 거로 걸릴 만한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네. 이걸 보도를 안 했다라고 네. 하면 이게 뭔가 손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지. 들거든요. 손이 제모 기자가 이상하게 백현영 경정에게 그 모 공중파 탐사 프로그램에 김모 팀장과 직접 만나게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한테 얘기를 하면 다 전달된다라고 해서 얘기를 다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다짐을 받았답니다. 제발 이 검찰의 외압, 수사 외압에 대한 얘기는 제대로 좀 다뤄달라고 알겠다고 다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찍었는데 나중에 방송된 걸 보니까 검찰 얘기는 쏙 빠진 거지. 아니 그러면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졌죠. 다시 뭐냐고. 따졌어요. 예. 따져서 그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빠졌냐니까 2회로 나눠서 할 거고 2달 뒤에 나간다. 8개 예. 팀이 나눠서 하니까 예. 그때 하면 된다라고 제이모 기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2달 지났잖아요. 예, 안 나갔습니다. 예. 아이 양아치 진짜 이런 네. 양아치를 여러분들은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이모 기자가 검찰 출신의 양모 의원과 함께 있다고 하길래 음. 백경정은 검찰 출신 의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양부남 나와서 의원이네 양부남 의원. 거기 나와서 아니, 얘기해라. 저 모양 가진 양모 의원은 양부남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와라 얘기해라. 네. 검찰 출신 의원과는 일 도모 안 한다. 네. 라고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나와서 제이모 기자는 검찰 분량이 나가지 않은 건 오히려 잘 됐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려고 한다. 라고 둘러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게 다 까발려지면은 네. 뭐 그냥 네. 흩어지고 마는데 그걸 명분으로 해서 민주당이 뭐 특검을 만든다 뭐 하여튼 저기 개소리예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백경정은 행안위에서도 별로 효능감을 못 느꼈고 본방에 안 나가더라도 한겨레 뉴스룸보다 더 자세히 취재를 해놓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따졌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어물쩡 거리면서 제이모 기자가 들어댔고 아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이 참 그렇죠. 예. 이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서 제가 다 드릴게요. 네. 해놓고 제가요 네. 반드시 꼭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전화 했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네. 전화 끊고 지금까지 한 통의 전화도 없답니다. 이게 그 와중에 그 주 간지 기자하고 굉장히 가까운 어떤 분이 또 전화하셨다면서요. 네. 예. 하여튼 오늘 그랬더니 우리 저 네. 백경정이 대노하셨다고 네. 얘기 네. 들었습니다. 아니 저도 개혁적인 기자들을 많이 아는데 통상 그 기자분들한테 제가 무슨 뭐 특종이나 단독거리 이렇게 드렸는데 네. 자기네 데스크에서 잘 안 되면 네. 꼭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못 다루니까 그럼요. 시기성이 있으니까 다른 언론사라고 네. 해서 해보라고 소개도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그 해당 공중파의 탐사 프로그램은 네. 누군가의 외압이나 누군가의 아니, 말 그런 거 신경 안 때문에 쓰지 거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부러 빼뜨리고 있지 않아요. 예. 결국 그러니까 이제 백경정은 중간에서 이 제이모 기자가 네. 농간을 부린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뭐 거예요. 그 의심 합리적입니다. 예, 왜 합리적이에요. 제이모 기자는 검찰의 외압과 수사방해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 사람을 뭐 굉장히 정의로운 기자다, 뭐 탐사 보도에 능한 기자다 이렇게 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띄우는 목적은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기자로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또 나름 검찰 빨대니까 네. 뭐 검찰한테 민원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네. 또 이쪽 통해서 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검찰과 가까운 기자다 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효능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CBS 찾아보신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보신 거예요. 네. 한동훈과 좀 친한 듯한 느낌을 받으신 거죠. 한 CBS의 어떤 여러 가지 예. 그 어떤 방송 보도 행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렇지, 예 맞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이가 이 수사를 방해했잖아요. 검찰과 함께 짜고. 그렇지. 예. 그럼 이 제이모 기자도 그쪽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저는 없는 많은 걸 알지만 침묵하겠습니다. 네. 침묵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의심은 대단히 합리적이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만 평가해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이 CBS의 김구땡 기자가 다시 연락을 또 해온 거예요. 예. 뭐야? 저 사람이거든요. 예. 네. 열심히 취재하고 있다. 우리 5명의 TF팀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하면서 주기적으로 연락을 막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또 자료를 막 주기 시작을 했어요.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아유 하니까. 참 우리 백경정 자료를 막 정말. 주면서 어? 정말 다른 언론은 주지 않았던 네. 아주 소중한 자료를 준 거예요. 예. 뭐냐면 예. 신인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예. 추적 취재를 해달라고 예.
잘라준 겁니다. 어. 신인땡. 네. 자, 그러면 여기서 CBS의 김구땡 기자에게 백경정이 언질해준 신인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혜련 수사팀은 인천세관이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로 온몸에 수킬로그램씩 마약을 두르고 버섯이 공항을 수시로 재집 지나듯이 통과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은 네. 세관에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네. 둘째, 오히려 세관편에서 상세히 언급을 하겠지만은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은 인천세관 직원들이 마약 운반책들을 에스코트 해주고 예. 택시까지 잡아주고 아이고. 예.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네. 어허. 셋째, 마약 운반책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고 편의를 봐준 당시 근무를 쓴 인천세관 직원들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네. 특징도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넷째, 세관 직원들이 일이 터지자 부랴부랴 자신들의 휴대폰을 바꾸거나 초기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흔적 없이 휴대폰 기록을 삭제하고 없애는 방법 등을 자문해주고 알려주면서 적극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신인땡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저 신인땡이라는 사람은 인천 중구 운서역 부근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인천세관 마약 연루 사건의 키맨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CBS 기자에게 알려준 겁니다. 네. 세관 직원들, 즉 세관 피의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백혜련 경정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네. 제일 먼저 한 것은 증거인멸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저 신인땡이라는 인물한테 연락을 합니다. 예. 이때부터 신인땡은 적극적으로 세관 피의자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세관 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포렌식하기 위해서 사설 포렌식 업체를 세관 피의자들한테 소개해 줍니다. 이때는 이미 언론에 세관 마약 연루 의혹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 네. 해당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사설 포렌식 업체를 소개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예. 있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신인땡은 자신이 따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초기화를 한 후에 세관 피의자한테 건네주면서 비교폰을 같이 한번 해봐라. 포렌식을 한번 해봐라. 그 지워진 데이터들이 나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안전장치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완전 이제 공범 네. 중에서도 그렇죠. 중요 임무 종사자네. 네. 신인땡은 백혜련 경정팀한테 진술까지 했는데요. 네. 당시 진술 내용을 요약해서 AI로 제안해봤습니다. 조경 찾아와 본인의 휴대폰에 아내와 관련된 사적 동영상이 있다면서 지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했다면서 포렌식으로 영상이 살아나는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부탁을 했고, 그때 마침 제 친매형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형에게 물어서 인천 시내에 있는 시큐리티라는 포렌식 업체를 소개해 주었던 겁니다. 네. 아내와 찍은 사적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지워달라고 했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주로 하는 것 같은데. 네. 2023년 10월 2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하기로 소길에 있는 이 엑스 시큐리티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 최모 실장은 인천세관 피의자 조경땡이 휴대폰 2대를 복원 의뢰하면서 6개월 전 이상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만 복원이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네. 포렌식을 했는데 통화 녹음과 문자가 복원되지 않았고 당일 저녁 휴대전화기 한 대는 조경땡이 찾아가고 신인땡이 맡긴 비교폰은 신인땡의 휴대폰 대리점으로 택배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결국 2023년 11월 초 핸드폰을 압수합니다. 예. 깡통폰이었습니다. 네. 포렌식 당일 2시경쯤에 조경땡이 또 다른 세관 피의자 고한땡과 통화한 내역이 있고 포렌식 직후에 당시 인천공항 본부 세관 감찰계장 이강땡과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신인땡은 결국 인천세관 피의자들 휴대폰을 새로 개설해주고 전에 쓰던 폰을 해지해 주었거나 유심칩 등의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입니다. 세관 주 피의자인 조경땡의 휴대폰 증거인멸 행위에 깊숙이 관여를 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백혜련 경정은 이 신인땡이라는 사람이 매우 수상했던 겁니다. CBS의 김구땡 기자에게 신인땡이 매우 구리다. 이번 세관 연루 마약 사건의 키맨일 수도 있다. 자명 취재를 해보면은 무언가 연결고리가 나올 거다. 당시 수사팀 여건상 저 신인땡에 대해서 수사를 못했던 아쉬움이 있으니까 심층 취재를 한번 좀 해봐라. 라고 조언까지 해준 거예요. 나중에 뭐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 예. 백경정 수사팀 일원 중에 한 사람이 백경정과 별도로 신인땡에 매우 수상해서 저 김구땡 기자에게 네. 신인땡 외에 세관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도 제공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냥 뭐 기자들이 네. 여러분들 네. 제가 뭐 정말 기자 정신으로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보도하는 거를 네. 많이 상상하시는데 네. 대개는 이렇게 정말 백혜룡 경장님 같이 네. 진정성 있는 그 취재원이 네. 거의 떠먹여주다시피 네, 맞습니다. 다 준비해서 떠먹여주다시피 이렇게 제공해준 네. 정보로 보도하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받아서 바꾸도 보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예. 갖고 딜을 합니다. 누구하고? 검찰과. 검찰은 그 자료가 정말 뭐 어떤 자료겠는지 정말 궁금하고. 그렇죠. 네.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마 김구땡하고 네. 저기 주 간지 기자하고 네. 다 이제 검찰이 보낸 파송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네. 빨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자, CBS의 김구땡 기자는 이제 확실한 정보들이 생겼잖아요. 네. 네. 취재만 하면 돼요. 네. 그 신인땡을 그 취재만 하면 떠먹여주니까 되는 먹기만 하면 겁니다. 되는 거야.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 예. 2024년 10월 말경 예. CBS의 김구땡 기자가 백혜룡 경정에게 신인땡을 취재해봤는데 네. 골수 민주당 쪽 인사더라. 음. 민주당으로 시의원에 출마하려고 민주당 유력 인사들과 접촉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 실제로 확인해 보니 완전 민주당 사람이다. 괜히 백혜룡 과장님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뭔 소리야? 예. 아니 민주당 라고 얘기하면서 전화를 끊고 그 다음부터 취재를 중단하고 어떠한 보도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깔끔하네. 예, 네. 깔끔하게 떨어져. 그 김구땡이가 누군지가 깔끔하게 여기서 그러니까 떨어져요. 백혜룡 경정은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어이도 없었고 네. 뜬금없잖아요. 가장 고약했던 대목이 신인수란 사람이 골수 민주당 쪽 사람이니까 심층 취재를 하면 민주당 쪽 사람이만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오히려 경정님한테 불리할 수 있다라고 취재를 언급했다는데 뭔 소리야 그게? 백혜룡 경정이 민주당 쪽 사람도 아니고 아니 마약 네, 사건에 네. 민주당이 어디 있고 국민의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건에 민주당이 유리하고 말고가 뭐 국힘당이 불리하고 말고 이게 뭐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라가 절단나게 생긴 위험천만한 국기문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취재 대상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길래 정말 매우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하 정말 네. 참. 그래서 아마 이 CBS 여기서 손을 떼야 하는데 뗄 명분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민주당 사람 드립으로 또 이제 네. 심하이를 치려고 죄송합니다. 이걸로 이제 종교를 지으려고 했던 것 같구나. 네. 예. 거기다가 또 김구땡 기자가 국회도 출입하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국회 행안위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네. 보좌관, 비서관들한테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보좌관들한테도 연락이 뚝 끊겼다는 겁니다. 예. 이게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렇죠. 여기 민주당이 또 드러날 그렇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면 네. 우리에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죠. 마약 네. 사건 네, 그냥 덮어버리자. 네. 예. 결국 백혜룡 경정은 CBS TF팀의 그 신이 그걸 믿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언론사한테는 접촉을 늦추고 네. 최대한 진실 싸움을 하려고 했는데 예. 오히려 방해를 받은 이 거예요. CBS 기독교 방송한테 아주 농락을 당하셨네. 네. 거기다 결국은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싸움 자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검찰과 대통령실 언급은 너무 나갔다라는 오해까지 받게 되고 결국은 잊혀진 사건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여러분 제가 줄기차게 CBS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예, 다 있어요. 자, CBS TF팀은 도대체 왜 백혜룡 경정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취재해서 진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 백혜룡 경정에게 취재 대상자 한 명만 알려주고 취재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골수 민주당 쪽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취재하는 것이 과장님한테 유리하지 않다라고 둘러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언제부터 CBS가 예. 네, 네. 민주당의 이익과 불이익을 네. 따져가면서 방송을 하셨나?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열린감 TV에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CBS TF 팀장 김구땡 기자의 말처럼 과연 그 신인땡이 골수 민주당 지지자가 맞는지를 취재해봤던 겁니다. 예, 예. 예. 페이스북 현재는 비공개화가 되어 있는데요. 한동훈 캠프에 있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함께 예. 지켰기도 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오래전에 뭐 민주당에서 정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신 버전은 한동훈 캠프. 게다가 보수 예. 유튜버 안정권, 네. 강용석과 함께 패친이기도 하고 아이고야. 어. 깔끔하네. 더군다나 국민의힘 시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보시는 것 같이 국민의힘에서는 신인땡 음. 회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저걸 어떻게 민주당으로 둔갑시켜서 백혜룡 경정에게
예. 이야기를 했을지. 그렇다면 김구땡이가 한동훈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 꼴이네요. 거짓말로. 그렇죠. 아니 해가지고. 기자면 저런 거 조금만 찾아봐도 얼마든지 다 할 네. 수 아니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가 좀만 취재한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예 저렇게 박혀 있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대선 시당, 인천시당의 선거대책위원회의 청년 보좌관 역으로 신인땡의 이름이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네. 와, 단순 민주당원도 아니고 골수 민주당원 이러면서요. 그렇죠. 예. 골수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겁니다. 이야. 남은 광어회는 부쳐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새콤달콤한 전복 물회 한 입. 김구땡 씨는 우리 백혜준 경정을 너무 그 말하자면은 띄엄띄엄 본 거죠. 띄엄띄엄 봤어요. 네. 네. 사설 포렌식 업체 진술을 확보한 후에 네. 백혜련 경정이 나중에 추궁을 해보니까 그 조경땡이라고 세관 피의자, 그다음에 신인땡 그렇게 입을 맞춘 걸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경땡이 부탁을 하고 신인땡이 자신의 매형이 변호사인데 변호사를 통해서 포렌식 업체를 알아봐주고 또 대리점이 그 가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다 휴대폰 한 개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비교폰도 건네주고 이런 짓을 다 한 겁니다. 신인땡이 만약에 민주당원이 맞다면은 CBS는 정말 열심히 보도했을 겁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또 뭡니까? 그 친구 진짜 한동훈하고 얼마나 친한데요. 네. 아니, 지난번에 뭐 혹시 이준석하고도 뭐 있어가지고 방송에서 한참 그렇죠. 논란이 있었고 않았습니까? 저기 12.3 겸 예. 그 이튿날에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준석과 함께 한동훈이 나왔어요. 이 인간들이 그 윤석열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네. 예, 예. 근데 왜 그런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인터뷰를 뭐, 하려면 민주당 쪽 인사들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제가 여기서 뭐 그 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특정 언론사를 뭐라 할 건 아니지만은 언제부터 민주당을 그렇게 그거 자체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어가지고. 그리고 백혜룡 경정이 무슨 민주당 당원입니까? 맞습니다. 수사 열심히 했던 그러니까요. 정말 능력 있는 경찰인데 경찰한테 뭐 지금 당신이 지목한 그 사람이 뭐 민주당에 가깝다, 국힘에 가깝다 그 얘기를 왜 해요? 네. 네. 세간 피의자였던 이 조경땡이나 네. 신인땡은 중대범죄 혐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해야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장 신청조차도 하지 못했고 신인땡은 입건조차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저희 열린광TV에서 취재하고 있기로는 신인땡 씨 집안이 무속인 집안이라고 예? 취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바로 여기 삼조고 협회와 연관이 있고 삼조고하고요? 아이고야. 바로 건진법사 전 선배가 만든 무속인 연합회입니다. 와, 정말. 지난 경제전설전 무속편에서 여러 차례 소개했지만은 우리나라 최대 무속인 단체는 경천신명이라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게 2018년도에 대한경신연합회로 변경이 됐고요. 2019년에 사단법인 경천신명회라는 법인이 설립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경신연합회라는 곳도 경천신명회에 귀속이 된 상태였는데 네. 일부 경신연합회 사람들이 각 지부를 만들어서 개별 활동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중에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급속도로 커져버린 또 다른 무속인 단체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삼조고라는 곳입니다. 건진 정선배 충주에서 개최한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서 구슬을 하는 행사 기억하시죠? 네. 그때 달렸던 연등 윤석열, 김건희 해우 축원 기도를 했었던 저 연등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바로 삼조고입니다. 삼조고예요. 예. 경천신명회가 있는데 별도의 경신연합회와 삼조고협회 두 곳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경기도에 있는 경신연합회가 많이 컸다고 하는데요. 특히 안산 경신연합회가 부쩍 커졌다고 합니다. 그곳 지부장이 누구냐? 바로 안산 아기보살로 알려진 노상원입니다. 김충식, 김건희, 건진, 노영래로 이어지는 노상원이 노영래죠. 취재를 하면 할수록 소름 돋는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름 돋는다. 예. 왜 검찰은 기를 쓰고 예. 건진법사 전성배의 꼬리자르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제 알 듯 싶습니다. 네. 아유. 검찰이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 피의자 김건희를 압수수색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래? 네. 증거인멸하러 갔지. 네. 참. 아유,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네. 정말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예. 검찰이 과연 제대로 건진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어디까지 김건희와 윤석열을 팔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건진은 그럼 아까 그 신인땡이 조직 연결망으로 보면은 건진까지 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딘가 이 있는 거죠. 신인땡이 인천세관까지도 연결됐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네. 정말 막 치가 소름 떨립니다. 돋습니다. 소름 아니, 돋아. 우리가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네. 더 소름 돋을 게 예. 그 언론사 기자들조차도 이렇게 믿을 수 없어요. 건진하고 또 한패가 아닌가, 검찰하고 한패가 아닌가, 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니까 예. 저 세상 믿을 놈 하나 없다. 예전에 근데- 보니까 뭐 신천지 네. 여기도 네. 대한민국 뭐 이제 경찰 정보라인이나 이런 데까지도 다 신도들이 있어가지고 네. 내부 정보를 다 그럼요. 받아본다면서요. 근데 제가 그 예. 얼마 전에 이제 회갑이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아, 회갑 날 예. 검찰로부터 기소장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예. 기소하겠다고. 네. 뭐 이제 여당 정치인 관련된 뭐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면서 기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느꼈던 느낌이 있습니다. 예. 정철수 씨는 왜 이렇게 그냥 모두가게를 하세요? 라는 말을 해요. 그때 네. 딱 들었던 느낌이 뭐였냐면 검찰과 딜을 할 수도 있겠다, 언론사가. 맘만 먹고. 그치.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제가 네. 150건이 넘는 이제 보통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았었고 네. 현재까지 4, 5년 동안에 단 한 건도 유죄로 확정된 게 없습니다. 네. 물론 몇 가지는 기소가 돼서 재판을 재판을 받고 계시죠. 받았는데 대부분 무죄가 확정이 된 것은 있어요. 유죄는 하나도 없고요. 근데 무죄가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변호사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잖아요. 네.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예. 3년 동안 쓴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유, 형사사 세 배가 넘지. 형사사건 한번 제대로 걸리면 예. 1억까지 씁니다. 그렇지. 아, 예. 근데 이렇게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내가 검찰과 딜을 하려고 든다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 특히 더 큰 언론사일수록 그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지금 보세요. 네. 네. 저기 뭐 후원금 열면은 뭐 바로바로 마감이 되지만은 네. 그거 다 저기 그 후원금에 해당하는 명목에만 네. 써야 합니다. 네. 본인이 재판 그 무슨 당비로 한 줄 아세요? 네. 본인이 다 개인 돈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네. 진짜 네. 가난해 그 양반은. 그러니까 우리 요즘 그 플리바경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예. 최근에 또 뜨고 있는 야당이라는 영화도 예. 그렇고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과 어느 정도 협조해주면 예. 그 사람이 현재 피의자 자격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경감해주고 그렇죠. 네. 다른 또 정보를 주게 되면 네.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수사기관과 딜을 하는 사람들이 언론사 기자들한테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가 네. 대화했을 때 네. 열린 국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네.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열린 공간은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만약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사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리고 그 말이 있고 나서 그 뒤로 정천수 대표님은 정말 이 정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네.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난 이자들이 정천수 대표 괴롭혔던 이자들이 경우는 다르고 심지어 우리 편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어 보이는데 이들이 다 저쪽하고 뭔가 좀 내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점점 강하게 네. 갖습니다. 뭐 이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권력을 쥐고 있는 힘이 센 사람, 네. 그리고 검찰 출신. 네. 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몸값, 네. 이름값을 가장 높이 띄워준 또 언론 매체가 한 곳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가 언론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칭 언론 매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냥 남 괴롭히기 전문의 가짜뉴스 유튜버로 보이는데. 네. 자,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일당은 인천 세관을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예정된 이동 동선인
당시 식물 검역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네. 저 때가 네.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온몸 수색이 가능했던 식물 검역대로 갔어야만 되는 겁니다. 발열 등을 체크하게 되면은 온몸에 두른 마약이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렇지. 네네. 그런데 피의자를 인솔하기 위해서 세관직원 2명이 저렇게 넘어갑니다. 컨베이터 바깥쪽으로. 예. 넘어가서 데리고 나와서 자신들의 세관 직원들이 있는 구역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네. 와서 거기서 그냥 프리패스 통과를 시켜줍니다. 온몸에 마약을 두르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에스코트를 쫙 해서 택시까지 안전하게 태워서 보낸 겁니다.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네. 자, 이에 대해서 관세청은 2년이나 지나가지고 지난 2월에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국제마약 조직의 마약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당시 근무 상황과 밀수 정황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직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이렇게 너희들 입장문을 말을 어떻게 믿니? 2년이 지나서 했습니다. 2년이 예, 지나서. 예. 네. 너희들 말을 어떻게 믿어? 열린공감TV 취재팀은 정말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3개월간 인천공항에 상주하다시피 저희 취재팀이 취재를 했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깜짝 놀라운 장면을 예. 포착을 했는데요. 세관 직원 옷만 딱 입고 있으면 네. 입국동이 있어요. 입국동. 그다음에 웰컴동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문이 있어요. 예. 보통 이제 뭐 의심이 없는 일반 여행객들은 그냥 뭐 컴퓨터 밭으로 가서 이렇게 뭐 짐을 다 풀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그냥 나갑니다. 네. 근데 그 입국동 앞에 세관 직원들이 딱 서 있다가 네. 수상하게 보인 사람들을 컨베이트 벨트로 이동시키거든요. 네. 네. 그런 사람들 빼고는 그냥 요즘은 다 프리패스 나갑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나가는 사람 중에서 세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글로 나가면 안 돼요. 직원 통로가 따로 있거든요. 네. 네. 직원 통로로 나가서 똑같이 뭐가 짐을 갖고 있으면 세관 직원이라 하더라도 짐을 갖고 네. 있으면 똑같이 컨베이터 당연히 벨트를 예.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냥 웰컴동으로 직원이 옷을 입은 채 짐을 가지고 나갑니다. 짐을 가지고요. 네. 짐을 가지고 나가면 이 태그 있잖아요. 네. 찍딱 태그를 찍으면 태그만 찍 찍히면 짐을 검사하지도 않고 그냥 나갑니다. 그럼 그 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찍었습니다. 오, 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찍었어요. 오. 예,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관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네. 하다못해 홍보팀 팀장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네. 다음 주부터 어. 세관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세관을 그냥 눈 감아주기 바빴던 네. 대통령실 대체 네. 어떤 유착이 있었기에 예. 어떤 아주 부당한 거래가 있었기에 네. 예,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걸 다 알고 유용하게 활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렇죠. 그 뭐 캐리어 안에 체계를. 도대체 뭐가 예, 들어있을지 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다음 주부터 뻥 뚫린 세관 방임일까 아니면 고의일까 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러니까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언론인들이 말이죠. 정의와 진실에 입각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자기하고 친소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럼 뭐하러 언론이라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 언론사 기자들의 이탈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요즘 돈 기자, 많이 주는 기자 찾기가 어렵다면서요. 돈 많이 예. 주는 기업 홍보팀으로 들어간다는 그러게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옛날에 그 정의로운 검사 경찰 네. 찾기 힘들듯 기자도 그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자하고 정자는 사람들 확률이 수억 분의 1이다. 예, 이런 비극의 시대를 네. 깨트릴 그 공식을 깨트릴 그런 기자들이 너무 그리워집니다. 네. 예. 그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한 1년 동안에 함축적으로 많은 걸 보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함이나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의 내면 모든 것을 상징하지 않는다. 기자가 마치 사회를 비판하고 정의를 세우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요. 화려한 법관의 옷을 입었는데 안엔 쓰레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사실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 화두가 됐는데요. 결국 뭐 시민의 감시의 눈이 커지는 것이 그것이 네. 진짜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백혜령 경장이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 네. 응원합니다. 네. 네, 최근 저희 열린공감TV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압박이 매우 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보도 매체입니다. 지금 심각한 경영상의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열린공감TV는 오랫동안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요. 그 경영권 분쟁 이후에 모든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후원자들까지도 가로차에 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기 후원자가 급감해서 정말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월 1만 원 정도 정기 후원 운동에 동참을 해달라고 적극 호소를 드립니다. 방송 후에 정기 후원 안내 영상이 나가니까 참조 부탁드리고, 또 열린공감TV는 보도 매체다 보니 광고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친광고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노란 딱지가 많이 붙습니다. 노란 딱지가 붙게 되면 조회수가 아무리 나와도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시작을 했으니 광고비라도 좀 일정 수수료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광고를 보시고 구매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